한때 반도체 제국의 왕이었던 인텔, 지금 회사의 모든 걸 건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까요? 오늘 투자자의 눈으로 이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시장에서 인텔을 보는 시각은 딱 두 개로 갈립니다. 다시 왕좌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냐. 정말 극단적이죠? 오늘 우리가 투자자로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인텔이 왜 무너졌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엄청난 계획은 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과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칩질라의 몰락입니다. 윈텔 제국에서 잃어버린 10년까지. 그렇죠. 이 엄청난 도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 거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정말 수십 년 동안은요, 인텔은 그냥 무적이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그냥 컴퓨터의 상징이었잖아요. PC랑 서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렸고요.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바로 그 제조기술 리더십마저 TSMC나 삼성한테 뺏겨버린 거죠. 10나노, 14나노에서 몇 년째 헤매는 도가네요. 이러니 당연히 주가는 힘을 못 썼고 투자자들은 점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텔의 진짜 현금 창출원 바로 서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경쟁사인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 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왕의 귀환과 거대한 도박, 팻 겔싱어와 IDM 2.0 전략이죠. 맞습니다. 2021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텔은 구원투수를 등판시킵니다. 바로 과거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팻 겔싱어죠. 그리고 그는 돌아오자마자 정말 모든 것을 뒤엎는 급진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계획이 바로 IDM 2.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조금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인텔을 먹여 살렸던 성공 방정식을 아예 버리고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내부 제조, 외부와의 협력,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진출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죠. 자, IDM 2.0의 세 가지 기둥을 한번 보시죠. 첫째, 원래 잘하던 거 우리 집은 우리 공장에서 계속 잘 만들겠다. 둘째, 근데 필요하면 TSMC나 삼성 같은 경쟁사 공장도 좀 빌려 쓰겠다. 유연하게.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 이게 뭐냐? 우리 공장을 남한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퀄컴, 심지어 애플 같은 회사들의 칩을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이번 도박의 핵심이고 가장 큰 승부수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두 가지 희망, 기술 로드맵과 AI PC. 네,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IDM 2.0 전략이 성공하려면요, 딱 두 가지가 터져줘야 합니다. 미래에 건 두 개의 커다란 희망이자 베팅인 셈이죠. 그 첫 번째 희망이 바로 이겁니다. 업계 사람들 전부 이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ON2I 계획. 4년 안에 5개의 첨단 공정을 해내겠다. 이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공격적인 목표예요. 인텔 7부터 시작해서 4, 3, 그리고 20A를 거쳐 2025년까지 18A 공정을 완성하겠다. 만약 이게 진짜 성공한다면 단숨에 TSMC를 제치고 다시 기술 왕좌에 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계획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오하이오, 독일에 말 그대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칩스법 같은 정부 지원도 등에 업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떨리는 부분이에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냐,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은 바로 AI PC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새로운 PC 시장을 만들어서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예요. 이제 PC에도 AI 전용 칩, NPU라는 걸 넣어서 클라우드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게 하자는 거죠. 인텔의 코어 울트라 칩이 바로 이걸 위한 거고요. 이게 만약 먹히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컴퓨터를 바꾸는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고 그 중심에 인텔이 서게 되는 겁니다. 침체된 PC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죠. 네 번째, 인텔에 대한 긍정론입니다. 투자자가 컴백에 베팅할 수 있는 이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 입장이 되어보죠. 만약 이 모든 그림이 인텔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우리가 인텔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어떤 미래를 보고 돈을 넣는 걸까요? 인텔의 성공에 베팅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ON4I 계획이 정말 성공해서 기술력으로 다시 세계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도 수익성도 따라오겠죠. 둘째, 지정학적 순풍. 요즘 미국이랑 유럽에서 탈대만 움직임이 있잖아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대안은 인텔뿐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AI PC 시장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사업. 만약 엔비디아 같은 거물급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 수익원이 열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 이 거대한 도박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 자,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동전의 뒷면처럼 이 엄청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 역시 첫 번째는 ON4I 계획의 실패입니다. 이 살인적인 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전체 계획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공장은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정작 고객이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 글쎄 그냥 TSMC 쓸래 해버리면 막대한 투자는 그냥 빚더미가 되는 거죠. 셋째, 새로운 사업에 돈 쏟아붓는 동안에 기존의 돈줄이었던 CPU 사업이 AMD나 ARM한테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럼 결국 버틸 현금이 마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썼는데 수익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텔 투자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됩니다. 한쪽에는 기술 리더십을 되찾고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야심찬 계획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인의 몰락부터 재기를 위한 거대한 도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희망과 리스크까지. 오늘 저희는 이 모든 걸 투자자의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께 돌아가겠네요. 인텔의 이 위대한 도박, 여러분이라면 베팅하시겠습니까?